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씹으면 우리가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지구를 구하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니까 헷갈리죠? 처음에 산소 만들었죠? 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의 그 기후 조절 온도 자체를 온화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죠? 세 번째 뭐였습니까? 비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번째 뭐였습니까? 전 지구적으로 물순환을 일으켰습니다. 자, 하나 또 다섯 번째는 뭘 할까요? 아, 정말 한도 끝도 없는데 정말 뭐 이 정도만 해도 숲을 가꿔야 될 명분은 생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 뭐냐 하면 숲은 토양을 보존합니다. 자, 이 그림 보실까요? 숲에 있는 토양인데 운동장에 있는 흙하고 다르죠? 네. 사막의 모래는 흙입니까? 아닙니까? 흙하고 토양은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명백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토양은 한자, 흙은 우리말인데 사막의 모래도 흙입니다. 모래 성분이 우세한 사질 토양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모래는 물이 쑥쑥 빠지죠. 그러니까 비가 적게 오는 것도 있지만 비가 와도 그게 빠져버리니까 식물이 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숲에 가보시면 숲에 가보셔서 이제 한 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숲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숲에 가셔가지고는 낙엽을 들춰보시면은 낙엽층 밑에 숲에 진정한 흙이 나오는데 이처럼 우리가 운동장이나 도시에서 보는 흙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식물들의 잔해가 들어있습니다. 뿌리와 잔해가 섞여가지고 토양을 구조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얽어줍니다. 숲에는 이 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토양층이 덮고 있고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도시에 비가 오면 빗물이 어떻게 되죠? 괄괄괄괄 막 뿌연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흘러나갑니다. 숲에 비가 오면은 막 괄괄괄 하던가요? 없어집니다. 빗물이 땅에서. 그죠? 우리가 흔히 왜 보면 빗물이 탁 떨어지면 흙탕물이 탁 튕겨나오는 뭐 속도 거리까지 계산할 정도로 이 빗물이 땅에 떨어지면 토양을 가격을 내서 토양을 부서뜨리고 토양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숲에 딱 들어가면 일단은 나무가 있으니까 비가 한번 약해지죠. 그 다음에 또 통과해온 그 빗물도 낙엽층이 있잖아요. 토양을 직접적으로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유실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토양이 유실돼서 토양의 위층이 씻겨 내려가서 뭐가 되느냐?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이 있는 동안은 사막화가 안 일어나는데 숲이 없어지면 바로 사막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복구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처럼 식물 뿌리가 흙을 다 붙잡고 또 그 위에다 낙엽층까지 쌓아둬서 빗물이 흙을 씻어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근데 우리가 흙 너무 많은 것 같죠? 자, 여러분이 지금 사과가 하나 있어요. 껍질을 까지 않은 사과입니다. 절반을 깎아 드세요. 얼마 남았습니까? 반, 2분의 1 남았습니다. 또 그걸 4분의 1로 나눠서 드시면 4분의 1 남았죠? 그 다음 그 사이를 좀 큰 사과는 반 나누잖아요, 깎을 때? 저 반을 나눴습니다. 그럼 얼마 남았죠? 8분의 1. 드셔요. 그 다음 그것도 다시 반으로 나눠보세요. 16분의 1. 그죠? 근데 그걸 좀 이렇게 자르려니까 자신이 없죠? 네. 위에서 잘라 드세요. 얼마 남았습니까? 요 사과 껍질 32분의 1 남았죠? 이것이 지금 지구의 토양이라고 생각하면 지구에 지금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경악스럽죠? 우리가 운동장에 흙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토양이 온전하게 영양분을 갖춘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지구 면적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어디에? 숲이 있는 곳에서만. 자, 운동장의 흙하고 숲의 흙을 파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색깔이 차이가 나죠? 무엇 때문에? 수분이 많아요. 또 결정적으로 뭐였냐? 식물들의 사체가 있습니다. 유기물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뭇거뭇해요. 그죠? 근데 그게 다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그 흙은 쳐봐요. 채에 쳐요. 토양을 하긴 채에 치면 소위 운동장의 흙을 이렇게 채로 치면 어떻게 떨어질 것 같습니까? 맨 처음에 먼지 같은 것들 떨어지고 그 위에 뭐 모래 같은 거 자르르 쏟아지겠죠? 근데 숲의 흙은 치면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우리가 소위 뭐 커피 그래놀 타입에서 물에 타면 몽글몽글 쏟아지죠. 그런 입자가 쏟아집니다. 상상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소복하게 쌓이면 그 안에 공기도 많고 뭔가 푹신푹신하죠. 숲에서 가져온 흙에다 물을 부으면 저을 필요 없이 스며드는 게 보입니다. 이처럼 숲의 흙은 토양 암석 조가리, 토양은 암석이 분해된 조가리들인데 암석 조각들, 암석 조각에 생물 사체 조각이 섞여 있는 게 숲의 토양입니다. 그러면서 몽글몽글하게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밟아도 쿠션감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탁 빗물을 튕겨내고 또 비가 많이 와도 그 사이에 물을 스펀지처럼 품어 있다가 우리가 숲에서는 하천이 만들어진다 얘기할 때 비가 오면 그 많은 약이 일시에 다 흘러가지 않고 스펀지 같은 숲의 토양에 잘 저장돼 있다가 야금야금 맑게 나오니까 흙 입자가 떠내려오지 않습니다. 숲이 있는 곳에서는 토양이 보존됩니다. 토양이 있는 곳에서 식물이 생장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숲이 하는 역할 중에 뭐냐면 지구 열수지를 맞춥니다. 이 수지 맞다 그런 말 하시잖아요. 아까 물수지도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열수지를 어떻게 맞추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모든 물체는요. 태양열을 받아서 복사열을 내놓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복사열을 내놓는데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 바위는 소위 말해서 금방 열을 받아들였다가 금방 주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을 내놔요. 그 우리가 도시에 시멘트 등을 대고 뜨끈뜨끈 하잖아요. 물은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복사열을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태양빛이 들어와서 이것이 어떤 물체에 온전하게 열로 보존되지 않고 그게 다시 지구의 어떤 대기 중으로 복사열로 되어 나오면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죠. 여기에 모래와 같은 시멘트, 도시민과 같은 시멘트가 있고 여기에 숲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햇빛 받고 난 뒤에 주변을 데우는 게 어떤 게 더 잘 데울까요? 시멘트. 그래서 도시는 열섬 효과. 야간에도 그 시멘트가 막 가지고 있던 복사열을 내놔가지고 야간에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열대야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숲에는 열대야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숲은 태양빛을 받아들여서 일부는 에너지를 씁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광합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상당량의 많은 열을 뭘로 쓰냐면 아까 수증기를 대기 중으로 보낸다. 그럼 식물체에서는 물이 액체였는데 이 파리를 통해서 나갔던 기체가 되죠.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열이 필요하죠. 그때 태양열을 쓰는 겁니다. 열을 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